수학이 즐거워진다. 학습 습관이 달라진다. 김맥스 학생 교육 프로그램 잘못된 습관을 버리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는 그룹반 수업이 맞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개별 맞춤반 수업이 맞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김맥스 학원의 경우 그룹반 수업과 개별 맞춤반을 같이 운영 중에 있으며 두 프로그램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룹반 수업의 경우 정규 수업, 개념 1일 테스트, 정기 자습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룹반 수업의 경우 정규 수업과 개념 1일 테스트 그리고 정기 자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키서 및 개별 맞춤 수업 또한 정규 수업, 개념 1일 테스트, 정기 자습으로 동일하게 큰 틀에서는 진행되고 있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룹반 수업의 경우 정규 수업은 개념 설명, 대표 유형 풀이, 개념 복습, 과제 질문, 규칙 준수 중요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개별 맞춤반의 경우는 개별 맞춤 수업 계획, 1대1 개념 및 첨삭 지도, 학생 개별 목표 설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념 1일 테스트의 경우는 그룹반은 3개 이하 틀리면 오답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귀가를 하는 거지만 4개 이상 틀렸을 경우에는 오답 및 유사문항을 다시 풀고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개별 맞춤반의 경우는 7점을 기준으로 7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수업에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요. 7점 미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정기자습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룹반의 경우는 9시 30분까지 정기자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동의하에 선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맞춤반의 경우도 7시부터 8시까지는 고정 자기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8시부터 9시까지는 선택적으로 자기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본인과 학생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룹반 수업과 개별 맞춤반 수업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반 수업의 경우는 과제 프리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과제를 프리노트에 체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일 테스트를 보고 있으며 1일 테스트 풀이는 시험지에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을 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킴베스 서술형 교재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월간 평가 7점 모의고사 그리고 그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재 매칭 오답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진행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월간 종합학습 분석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맞춤반의 경우는 1일 알림장을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일 테스트와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티처스북, 선생님 프리노트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답노트 및 프리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월간 평가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간 종합학습 분석표가 매월 말에 제공됩니다. 자, 그렇다면 키메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시킨다고 무턱대고 따라한다?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노트, 킴메스 수학 서술을 작성하는 이유는 자, 식을 체계적으로 풀이를 적는 것이 수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체계적인 풀이 작성은 킴메스 과제 프리노트로 연습하고 킴메스 수학 서술로 완성합니다. 자, 1일 테스트의 경우는 배운 내용과 과제를 매일 테스트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념 수업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개념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과제를 출제했다. 당연히 풀이를 진행했으면
1일 테스트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전 모의고사와 월간 평가의 경우에는 선행 과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본 학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학생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이 메타인지의 시작이고, 평가를 통해 몰랐던 내용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완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 매칭 오답 시스템은 킨메스의 오답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에서 틀린 문제를 반드시 다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학생마다 틀린 문제를 프로그램에 입력 후 그룹반이라도 오답 과제를 개별로 출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킨메스 과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메스의 경우 개념서와 유형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서에는 책의 풀이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선생님이 과제를 다시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풀이노트에 풀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풀이노트에 과제를 할 때 다음을 지켜주자 라고 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풀이노트에 반드시 직접 그려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책에 도형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풀이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풀이노트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것을 보고 그리고 직접 해봤을 때 그 도형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잘못 그렸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자를 이용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연필로 선분을 그리고 필요한 각 표시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형을 직접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도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형은 반드시 직접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제발 소설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지 말자? 예, 여러분들 중에 소설을 자꾸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문제에다가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삼각형 ABC가 있죠. 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일단은 직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 어디에도 직각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각인 표시가 주어져 있거나 문제에서 별도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 직각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근거로 해가지고 직각인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힌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걸 직각삼각형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한글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 AB의 길이를 x라고 할 건데, 자, 이 풀이를 지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x의 길이가 4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나 어떤 풀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간결하게 바꾸게 된다면 선분 AB를 x라 하자 땡땡땡 문제를 풀었을 거고, 그러므로 x는 4이다 라는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된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글씨로 못 써도 좋으나 세로 풀이로 기록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로로 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에다 풀게 되면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무엇을 썼는지도 잘 모르고, 자, 틀렸을 때 그것을 다시 지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리노트에다가 글씨를 잘 못 써도 좋지만 세로프리로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잘 쓴 것처럼 보이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자를 설정한다. 자, 문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자를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뭐뭐인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건물의 높이를 x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단순히 x라고만 쓰지 말고 x는 높이, 즉 길이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x는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옆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그렇게 안 하다 보면은 다 구했는데 답이 두 개가 나오거나 혹은 잘못된 풀이로 인해서 틀린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한 점의 이름과 좌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 설정 시 범위를 꼭 넣어줘야 되는데 좀 전에 했었던 얘기랑 비슷하죠.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은 t,0이고 B는 1,0이라고 하자. 자, 두 원의 교점을 C라고 할 건데, 자, 이때 A 좌표가 t,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t가 뭔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만약에 문제 안에서 t의 범위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t는 0보다 크거나 크고 그다음에 1보다 작다라는 형태로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지 않고서는 나중에 뒤에서 틀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작성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숙제를 다 했으니까 끝났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숙제를 다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뭐 해야 됩니까? 채점을 해야 됩니다. 자, 채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부모님의 관리 하에 채점을 하거나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이 채점을 못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학원에 10분 일찍 와서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틀린 문제를 스스로 고쳐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경우는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역시 스스로 고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 습관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점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자, 개념서와 유형서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서의 경우에는 교재에 과제풀이 과정을 작성을 하고 채점을 하면 됩니다. 유형서의 경우에는 풀이노트에 과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풀어서 맞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언제든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V 표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찍어서 맞췄다든가 풀이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맞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 내가 풀긴 했는데 다음에는 문제 나왔을 때 틀릴 것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또 있죠. 아니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반드시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V나 본인의 어떤 특별한 표시 방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V 표시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틀렸지만 실수를 찾아서 맞힌 문제는 세모로 고치고요. 실수만 안 한다면 반드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로 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준 대표용 문제들 혹은 선생님이 반드시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꼭 다시 풀어봐야 돼 라고 알려준 문제들을
T 표시를 해줘가지고 아 이건 내가 푼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의 도움으로 푼 문제야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틀렸는데 자 위에 문제처럼 고칠 문제도 있지만 자 아직 고치지 못한 문제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자 도움으로 알게 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역시 그 옆에 T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것은 V 표시, 어떤 것은 세모, 어떤 건 T가 들어가 있는 이런 채점 방식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꼭 풀어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세모, T, V 표시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또 틀릴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들은 다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메스 수학 서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가 잡히는 습관의 힘, 바로 김메스 수학 서술에 대한 장점입니다. 자, 김메스 그룹반의 경우는 김메스 수학 서술 교재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재가 나와 있으며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칸이 있고 아래는 풀이가 적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작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 학생의 깊이 있는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셋, 개념 이해도 평가. 넷, 문제 접근 방법의 다양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 스스로 꺼낼 수 있느냐를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많이 써보고 풀이를 해보는 그런 학생이 아무래도 개념 이해도라든지 문제의 접근성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메스 수학 서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 풀이를 꼼꼼하게 작성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둘, 문제를 풀기 전 필요한 개념을 찾아 학습하고 기록합니다. 셋, 강사들이 체계적인 첨삭 지도를 진행하고요. 넷,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 필요한 개념을 찾아서 학습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직접 써보라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트가 바로 수학 서술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메스 수학 서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다면은 그 다음 칸에 학생이 생각하는 필수 개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있겠죠. 자, 그 개념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념이 잘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의 경우는 개념이 잘 생각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역시 수학서술 교재 앞에 수록된 개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다음 같은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리들을 보시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갖고 공부하시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고 나면은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이 풀이에서 어디가 잘 되어 있고 어디가 잘 못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첨삭이 진행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에다가 한 번 더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글씨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작성되어 있고 풀이도 개념도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잘 보시면은 아래쪽에 풀이에 첨삭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요거에서 풀이가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첨삭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는 가운데 개념을 학생이 작성했는데 개념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개념을 써라 라고 알려줬고, 밑에 첨삭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른쪽에 학생이 다시 풀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학생이 어느 정도 썼지만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의, 성질, 조건 등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고, 자, 이렇게 공부해 주길 바라면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메스 1일 테스트. 자, 나를 단단하게 하는 학습 습관입니다. 김메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 수업 프로그램은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구성되어 있으면서 레벨 1과 2는 개념 테스트로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레벨 3랑 레벨 4는 1일 테스트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레벨 5부터 레벨 7은 내신 심화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개념을 잘 듣고 대표형 풀이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은, 자, 개념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개념 수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레벨 1 또는 레벨 2로서 개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을 하고 과제를 잘 해왔겠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과제 질문을 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레벨 3나 레벨 4로 1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전체적으로 잘 들었는지, 과제는 잘 해오고 있는지, 과제를 잘 해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바로 개념 테스트 1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월간 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배운 모든 내용들이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 5나 6, 7은 내신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난이도의 1일 테스트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든지 반의 실력에 따라서 레벨을 조금씩 조절하여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일 테스트를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답안지 작성 규칙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일 테스트인데 이걸 굳이 서술형처럼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서술형에 대해서는 킴메스 수학 서술에서도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작성의 장점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개념 이해도 평가 가능, 문제 접근 방법 다양화, 평가의 공정성과 피드백 제공 용이가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김메스 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문제 푸는 것을 강조 또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일 테스트 및 월간 평가의 모든 문제는 서술형으로 풀이를 작성합니다. 객관식 문제도 서술형으로 풀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문제는 풀이가 없어도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몇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안지를 서술형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채점을 해주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봅니다. 1일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봤는데도 모른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일 테스트 시험지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서술형 답안지 북입니다. 칸이 크게 나눠져 있죠. 여기다가 답만 적지 말고 풀이를 함께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일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들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오답을 다시 뽑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도 풀고 일일 테스트도 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매스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등 기출로 테스트를 볼 때도 있고 고등 기출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매월 2주차, 4주차 주말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1, 2학년은 본학년 학교 기출로, 중3학년은 본학년 학교 기출 또는 고1 중간 기출로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본시험과 재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시험의 경우는 객관식 70%, 서술형 30%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시험의 경우는 서술형으로 100%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게 된다면 통과를 하게 되는 거지만 70점 미만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음 주에 서술형 100%로 재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풀이 없이 답만 적는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